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며? 그리고 그 거짓의 중심에는 바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들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중국 안의성의 14세 소녀링 메이는 단 하나의 예언으로 베이징 고위침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언은 즉시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지만 제가 그 원문을 입수했습니다. 링 메이의 메시지는 단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2025년의 한국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새 지도자의 이면, 흰옷을 입은 남자의 정체,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영혼을 뒤흔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는 자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잿더미 속에 묻힐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 이 예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링 메이, 안의성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2023년 7월의 어느 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생생한 비선이었자 눈을 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 기자말 펼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고, 2025년, 새로운 지도자, 보이지 않는 집. 며칠 후, 링 메이의 사촌은 그녀의 일기를 중국 비밀 메시징 그룹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녀가 예언한 스촨성의 갑작스러운 홍수가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메시지는 방화벽을 뚫고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녀의 예언이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며 즉시 검열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비밀 영적 커뮤니티에도 그녀의 예언이 전해졌으니까요. 2025년,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의 결정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에게 있지 않다. 진정한 힘은 흰옷을 입은 남자에게 있다. 그 남자는 아시아의 지도를 찢을 것이다. 이는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신호이다. 이 예언이 한국에 도달했을 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했을까요? 뉴스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지식인들은 미신적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누군가 벌써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여러 재벌 그룹의 수장들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정부 내 특정 부서에서는 이례적인 문서 파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은 조선 왕조의 몰락을 정확히 예견했고 1909년의 한 무명 선비의 예언은 일제강점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링 메이의 예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과학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시된 예언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카산드라, 로마의 시베, 노스트라다무스,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문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링 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차원의 경고입니다. 새 지도자에 보이지 않는 짐이란 무엇일까요? 흰옷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권력자들은 이 예언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진정한 위험은 표면적인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환점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부명의 지혜는 특정한 해가 문을 연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문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새로운 각성일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환상일까요? 링 메이의 예언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2025년이라는 해 자체가 지닌 심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양의 고대 지혜에 따르면 올해는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주역에서 2025년은 태계와 비계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태계는 천국과 지상의 조화로운 교감회, 비계는 그 교감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천간지지 체계에서 올해는 글사년입니다. 으르늠의 나무 기운에 사는 뱀을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만남,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대부터 뱀은 지혜와 변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자.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이며 영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한국 전통 염리학자 김도원 선생은 을사년은 50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영적 대전환의 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때는 구부려 시대였습니다. 그때도 한반도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자. 링메이의 예언에서 2025년은 문턱으로 묘사됩니다. 문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을 나누는 경계이자 폰과 이래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문턱을 넘을 때 그들은 이전에 자신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의식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도 2025년은 대주기의 첫 번째 완전한 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해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한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적 진실의 반영일까요? 지난 3년간 우리가 목격한 세계적 혼란은 이러한 전환의 전조였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발전, 이 모든 것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닉메이는 이것을 영혼의 배고픔이 몸의 배고픔보다 더욱 강해지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꿈이 더 생생해지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증가하며 영적 경험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베일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옛 에너지에 묶인 세력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퍼뜨려 사람들의 의식을 낮은 수준에 가두려 합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과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닉메이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이 두 힘 사이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한반도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강력한 지도자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닉메이가 예언한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새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시대의 에너지를 구현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의 결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집단적 운명의 형성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닉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가 진짜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거짓 빛을 품고 있으며 그는 반드시 물러날 것이다. 그 뒤에 진정한 운명의 전달자가 올 것이다. 현재의 지도자는 과도기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닉메이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자면 첫 번째 사람은 문을 여는 자이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는 자이다. 그녀는 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며 그때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 정치 상황만 바라보며 다음 선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닉메이는 초명이 바뀌는 데는 선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현 권력 구조를 뒤흔들 것이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선택된 자는 누구일까요? 닉메이는 그를 두 세계 사이의 전령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잇는 발의 역할을 할 인물입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길로 물질적 성장과 경쟁, 분리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로 조화, 협력, 영적 각성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경로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닉메이가 말한 보이지 않는 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이 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해결되지 않은 업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일제강점기의 상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영적 가치대, 이 모든 것이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정요한 박사는 민족적 트라우마는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들의 고통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선택된 자는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상징적 밤치자라 되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 중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 가정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선택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적 운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현실의 영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고대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급격한 권력 변동을 목격하게 될까요? 닉 메이는 거짓 빛은 오래 빛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리더십이 곧 직면할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스킨들이나 실수가 아니다. 영적 차원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500년 전 조선시대의 한 예언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미 잠시 왕좌에 앉으나 참된 봉황이 그를 대체할 것이다. 이 고대 예언과 닉 메이의 비전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포털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 포털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는 우리의 집단적 의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영적 전환의 실험실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단순히 정치적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권력 이동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베일이 갑자기 찢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라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과정에 불과하지만 닉 메이의 예언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시험장이며 민족 영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투표함에 표를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닉 메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식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의식 상태에서는 두려움, 분노, 물질적 욕망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고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조화, 영계, 영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민족의 수호신, 영적 안내자들이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사라졌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우리가 선거장에 들어설 때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집단적 원형이라는 개념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는 현명한 지도자, 간역가, 치유자 같은 원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게 됩니다. 닉 메이는 진정한 선택된 자는 민족의 가장 깊은 영적 열망의 투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닉 메이의 예언에는 어두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5겹의 베일이 진실에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조작, 정보 왜곡, 의식적 풍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이 필터링되고 조작되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영상과 음영의 특정 패턴이 우리의 뇌파를 조종하고 의식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닉 메이는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표면적 내용보다 더 깊은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뉴스와 정보를 접할 때 단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향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자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닉 메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둘째, 직감과 몸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셋째,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은 항상 내면에서 공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닉 메이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흰옷을 입은 남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녀는 이 인물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지만 그가 진정한 선택된 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상징적 존재일까요?
그는 어떻게 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왜 그는 지도를 찢는 행위를 하는 걸까요? 닉 메이는 이 인물에 대해 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며 그의 존재는 느껴질 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물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물고기처럼 그의 영향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파문을 통해 감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입고 있는 흰 옷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흰색은 순수함,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상징하는 존재로 한국 사회의 영적 변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닉 메이의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바로 흰옷 입은 남자가 아시아 지도를 찢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지도를 찢는 행위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현실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닉 메이는 찢어진 지도의 경계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세계의 끝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남자가 침묵 속에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설원물에 발표하거나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지도를 찢을 뿐입니다. 이 침묵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온다는가,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진실은 동정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닉 메이는 침묵은 소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연설, 미디어의 끊임없는 소음, 소셜 네트워크의 쉴 새 없는 알림 속에서 침묵은 혁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흰옷 입은 남자의 침묵은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이 신비로운 행위이고 닉 메이는 두 가지 가능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적 각성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합니다. 물질적 성공과 경쟁보다 조화와 연결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적 기억 상실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옛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가난함과 익숙함을 위해 더 깊은 진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닉 메이는 이것을 열린 눈으로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닉 메이에 따르면 그 선택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들, 우리가 품는 감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집단적 운명을 형성합니다. 흰옷 입은 남자의 행위는 외부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적 변환에 대한 초대입니다. 닉 메이는 진정한 지도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찢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의 낡은 지도, 즉 제한적 믿음과 패턴들입니다. 이 내적 변환이 없다면 외부적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기술도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흰옷 입은 남자의 행위는 이 근본적 진술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선사들은 밖은 안과 같고 미는 아래와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남자가 지도를 찢는 행위는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의 낡은 지도를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익숙하고 편안한 제한적 믿음을 버리고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이 내적 혁명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것은 폭발적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실일까? 그 질문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닉 메이의 예언 중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는 한국의 진정한 분단이 38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이념자, 세대적, 영적 분열이 존재합니다. 닉 메이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쪽에는 두려움,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갈망하며 익숙한 패턴을 고수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명료함,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환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려 합니다. 이 내적 분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목격한 정치적 혼란, 세대 간 갈등, 가치관의 충돌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단 영혼이 겪고 있는 분열의 증상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소셜미디어에서의 격렬한 논쟁, 젊은 세대의 절망과 노인 세대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닉 메이는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아플 때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붕괴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던 제도와 인물들의 스킨들이 연이어 빠져나오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며 극단적 개인주의가 확산됩니다. 이것은 집단적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닉 메이는 새 지도자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 대통령이 물러난 후 등장할 진정한 선택된 자의 언어에는 이중적 메시지가 담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과 화합을 약속하지만 글 기저에는 분명한 판단과 경계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첫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명령이자 내적 정렬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는 함께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할 것이며 이는 7개의 체크라다 종결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이 내적 분열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닉 메이는 외부의 통일이 아닌 내면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과거와 미래, 이성과 직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외부적 풍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하지만 닉 메이의 예언은 진정한 통일이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내적 정렬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가짜의 음을 찾아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짜가 내면의 조화를 이룰 때 사회적 조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신호와 징조를 통해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숫자의 패턴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에는 3가지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2025, 15, 그리고 300만.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적 지침이자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적 지침이자 영적 로드맵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에 등장하는 3가지 숫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은 거울의 해로 해석됩니다. 이 해의 숫자적 의미를 분석해보면 2 더하기 0 플러스 2 더하기 5도 9가 됩니다. 9는 완성과 종결의 숫자로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거울은 무엇을 반영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실입니다. 2025년은 모든 숨겨진 것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감춰진 비밀, 억압된 감정, 부정된 역사가 모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는 진면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15대 대통령은 심오한 선진서의 진입니다. 1 더하기 5도 6은 조화와 균형의 숫자입니다. 또한 15는 달의 주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보름달이 완전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닉 메이는 15대 대통령 또는 15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도자, 이 의도와 관계없이 정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로운 영적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셋째,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은 한국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숫자로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의미합니다. 사회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3.5%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할 때 사회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300만은 그 이상의 숫자로 집단 의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적 질량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조직이나 반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닉 메이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깨어나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그들은 열린 눈으로 잠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현실에만 집중하고 내적 진실을 무시하면 일종의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가정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생각, 감정, 선택이 모여 집단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미래가 아니다. 민족의 영적 DNA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집단적 영혼 여정에 영향을 미칠 선택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중대한 순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두 이 거대한 영적 선택의 일부입니다. 닉 메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집단의식의 강의 방울로 떨어져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분리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각성과 통합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 그 답은 집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300만 명의 깨어난 자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은 거창한 행동이 아닌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켜졌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닉 메이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변환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5분간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작은 실천이 집단적 각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감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표면 아래의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